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니까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의 능력 단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란 요구사항대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개발자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자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 능력단 요소를 보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 통합 테스트, 성능 개선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는 수행 준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테스트 방식,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테스트 방식, 대상과 범위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정해야 할 수 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시작 종료 조건 등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지식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국제 품질 표준, 테스트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 출제 기준 중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뭐냐?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구현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의 동작과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활동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프로세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다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다 틀려요. 그래서 크게 보면 테스트 계획 수립하는 단계, 테스트 수행하는 단계, 테스트 결과 보고하는 단계로 나눴을 때 테스트 계획 수립에는 테스트 계획 수립 프로세스, 시나리오 및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시나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건 혹은 수만 건의 테스트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전 준비해야 돼요. 엔트리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건 진입 조건이에요. 아까 그 수행준고에서 시작 조건 얘기하는 거죠. 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 환경도 필요할 거고, 시나리오도 필요할 거고,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테스트 환경 관리 프로세스, 다음에 테스트 수행 관리 프로세스. 이것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코드 커버리지 관리, 다음에 SQL 최적화 관리, 데이터 모델 형상 관리, 형상 및 배포 관리 프로세스, 대내외 연동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이게 다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프로세스 관리가 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함 관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검토 프로세스. 11가지의 테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는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입니다.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를 했으면 이제 회사의 중역들이 이제 결함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결함을 완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즉 테스트는 결함을 줄이는 활동이지 결함을 아예 제거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도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오류는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게 바로 수행준고에서 말하는 종료 조건입니다. 종료 조건. 즉 종료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테스트를 어느 선에서 맞춰야 되느냐. 오류가 나더라도 아주 마이너한 오류라서 그냥 안고 지나가면 되는 오류는 그냥 무시하고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팅의 원리고, 그래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개발 초기에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단계의 테스트를 계획하고 SDLC의 각 단계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함 집중. 결함은 나오는 데서 계속 나와요. 이게 디펙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결함 집중 현상입니다. 즉 파레토 법칙과 같은 겁니다. 다음에 살충제 패러독스. 살충제 패러독스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면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충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논이나 밭에 살충제를 뿌리죠. 근데 그거는 뭘 자꾸 잡으려고 뿌립니까? 해충을 잡으려고 뿌리는데 동일한 살충제를 계속 뿌리면 해충에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그래서 그 살충제에 안 듣는 해충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랑 똑같습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소스만 딱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했지만 다른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변형시켜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지 테스트 케이스 오류를 많이 잡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한다. 정황과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 부재의 개변. 이 세상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오류가 완벽하게 해소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테스트는 오류를 100%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오류 부재의 개변입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뭐냐?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 수행하거나 일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입니다. 즉,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명세서가 테스트 케이스예요.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계획을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다음에 위험평가라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할 수 없어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에서 해야 되느냐? 위험이 높은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평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음에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자료를 확보한다. 맞죠? 2. 결함 해결에 있어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며 위험 평가를 통하여 테스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맞죠? 테스트 절차, 장비, 도구 및 문서화 방법은 개발자가 결정한다? 아니죠. 테스트 절차, 장비 및 도구, 문서화 방법은 누가 결정합니까? 개발자가 아니라 테스트 관리자가 결정합니다. 테스트 관리자. 자, 4. 요구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맞죠? 자,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SDLC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거 아시죠?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그 다음 기능 명세 단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설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SDLC 단계마다 레벨이 이렇게 정해져서 좀 더 세분화 단계로 내려가는 거를 테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벨에 따라서 각 테스트의 레벨도 달라집니다. 즉, 개발 단계는 소스 코드 레벨이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는 이거보다는 조금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명세 단계에 있는 확인은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단계에서 만들어진 요구사항을 인수 테스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해서 테스트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각각의 요구사항, 기능명세,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내용과 테스트 계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검증하는 걸 베리피케이션,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과정을 검증하는 거예요.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과정. 즉 각 단계 요구사항 분석, 기능명세, 설계가 잘 이루어져서 테스트 케이스가 잘 만들어졌느냐, 이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게 베리피케이션, 검증이고요. 다음 확인은 뭐냐면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과. 즉 여기는 통합 테스트죠. 즉 설계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를, 즉 애플리케이션 산출물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 명세가 잘 됐는지를 시스템을 보고 테스트하면서 그 결과를 검증하고, 요구사항이 잘 구현됐는지를 애플리케이션 인수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를 검증하는 거죠. 즉 결과를 검증하는 게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 자, 테스트 레벨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 분석 명세서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인수 테스트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테스트 레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위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 분석 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정한다. 맞지 않죠? 이건 뭡니까? 사용자 요구 분석 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정한다. 이건 무슨 테스트예요? 앞에서 배웠죠? 인수 테스트. 자, 통합 테스트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연계를 검증하고 오류를 확인. 맞죠?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성능, 스트레스 회복 테스트. 맞죠?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검증한다. 맞죠? 자,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테스트 케이스를 알아봤죠?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만든 테스트 케이스를 집합으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테스트 시나리오예요. 즉,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으로서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이며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세한 문서예요.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가 뭡니까?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 즉 테스트에 대한 흐름이 있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테스트를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뭐냐? 테스트 항목을 하나의 시나리오에 모두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별, 모듈별, 항목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즉 A 시스템, A 모듈, B 모듈 이렇게 모듈이 분리되어 있으면 시나리오를 분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문서 등을 토대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각 테스트 항목은 식별자 번호, 순서 번호, 테스트 데이터, 케이스, 예상 결과, 확인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작성해야겠죠. 자,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에 테스트 프로세스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중에 여기는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 관리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자, 시나리오나 케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테스트 관리자가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는 어떻게 만들어라는 작성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AIT, SIT는 뭔가요? AIT는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SIT는 뭐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즉, 시스템 통합 테스트예요. 즉, 이건 하나의 예인데 AIT나 SIT 테스트 케이스 작성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작성 가이드를 먼저 테스트 관리자가 딱 만들어서 테스터들한테 쭉 배포해요. 그러면 테스터들은, 설계자들은 이제 이 가이드에 따라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자, 만들고 세 번째 하는 건 시나리오별 테이블 노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1번 테이블을 건드렸다, 2번 테이블을 건드렸다, 뭐 시나리오 2번이 3번 테이블을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쭉 만들면 아 시나리오가 어떤 테이블을 핸들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다섯 번째 품질 관리자가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검토합니다. 자,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보완하겠죠. 자, 끝났으면 일곱 번째 테스트 케이스 피어 리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피어 리뷰는 뭡니까? 피어 리뷰는 테스트 관리자, 테스터 리더, 테스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를 딱 놓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진 걸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이 피어 리뷰예요. 이걸 하면 아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케이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면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보완하고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테스트 관리자가 최종 점검해서 그 다음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어디서 하느냐? 테스트 케이스 관리 시스템에다 업로드를 하죠. 왜 이런 걸 합니까? 통합 테스트 케이스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가 된다 그랬죠.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통합 테스트 케이스만 해도 수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쳐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엑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게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 유의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거에 작성한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재사용한다? 아니죠. 과거에 작성한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변했으면, 즉 테스트 시나리오가 바뀌었으면 이걸 재사용하면 안 되고 다시 검토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 테스트 항목을 하나의 시나리오에 모두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별, 모듈별, 항목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을 토대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테스트 항목은 식별자 번호, 순서 번호, 테스트 데이터, 케이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맞죠? 자, 테스트 지식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지식체계는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ISO 29119라는 국제표준에 의해서 테스트 지식체계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파트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테스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파트 2는 테스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나타내요. 이게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된다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고 파트 3는 테스트에 대한 문서화,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파트 4는 테스트 기술이고 파트 5는 키워드 기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테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테스트 기술, 여기에 보면 화이트박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명세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이 테스트 기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스를 보면 크게 네 가지 계층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어요. 다계층 프로세스, 즉 멀티레이어 프로세스 모델이 있고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프로세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란 뭐냐? 이거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조직이 어떤 테스트 프로세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예요. 다음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뭐냐? 테스트에 대한 케이스 관리, 실행 관리 이런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고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프로세스예요. 테스트 문서화는 프로세스 문서와 관리 프로세스 문서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 문서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중요한 게 테스트 기법입니다. 테스트 기법에는 분석 기법, 설계 기법, 자동화 기법, 실행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기법에는 동적 분석 기법과 정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동적 분석은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분석하는 기법. 정적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정적 기법에는 뭐가 있어요?
코드의 문법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요거는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기법인데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PMD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실행하지 않으면서 코딩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정적 분석이에요. 반면에 동적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위 테스트, 뭐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동적 분석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도 다 동적 분석에 해당이 돼요. 자, 설계 기법. 설계 기법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인데 크게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경험 기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조 기반은 뭐냐? 소스 코드의 내부 구조를 보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알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 구조 기반 기법입니다. 그럼 명세 기법은 뭐냐? 내부 구조를 몰라도 돼요. 내부 구조는 모른 채 겉으로 나와 있는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기법이 명세 기반 기법이에요. 자, 경험 기반은 뭐냐? 테스터의 경험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 경험 기반 기법입니다. 경험 기반 설계예요. 그럼 뭐냐? 테스트 경험이 많으면 프로그램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어디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는 감이 생기는 거예요. 즉, 감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게 경험 기반 기법입니다. 그러면 되게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테스트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험 기반 기법이 실제로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기법에는 화이트박스 실행, 블랙박스 실행이 있어요. 화이트박스 실행은 내부 구조를, 소스 내부 구조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 화이트박스 실행이에요. 블랙박스는 뭐냐? 내부 구조 몰라도 돼요. 내부 구조 몰라도 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세를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게 블랙박스 실행이에요. 자, 자동화 기법에는 뭐가 있냐? 설계 자동화, 실행 및 모니터링 자동화, 관리 자동화가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자동화, 실행 및 모니터링 자동화는 테스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자동화 기법이 요거고, 다음 관리 자동화는 테스트 실행 관리, 즉 뭐 테스트 결함 관리, 테스트 케이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관리 자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키워드 주도 테스팅은 사전 정의된 키워드의 모임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테스트 지식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있어.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건 뭐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법이 기본 경로 테스트, 반복 구문 테스트, 제어 경로 테스트 이런 것들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해당이 돼요. 기본 경로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쭉 테스트하는 게 기본 경로. 반복 구문은 뭡니까? for, while 이런 거 있죠. 반복하는 거. 이런 반복 구문을 테스트하는 게 반복 구문 테스트. 제어 경로는 뭐예요? if, then, else 이런 제어문을 테스트하는 게 제어 경로 테스트예요. 즉 이런 걸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스 코드를 보면서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명세서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명세서만. 자, 그러니까 요 종류에 뭐가 있어요?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과 결과 그래프, 결정 트리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동등분할이 뭐냐? 입력값의 범위를 유사한 특징을 갖는 동등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대표값을 선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요 예제를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에 따라서 A, B, C, D, F의 값을 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 0점 이상 70점 미만인 점수는 F점을 주는 아웃풋을 F점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C,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B, 90점 이상 100점 이하는 A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점부터 70점 미만 사이에 어떠한 점수를 주면은 F가 나와야겠죠. 그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값만 가지고, 즉 대표값 50을 딱 52 사이에 들어가니까 대표값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들이 동등분할이에요.
자, 그러면 70 이상 80 미만은 대표값이 75겠죠?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대표값 80 이상 90 미만은 85죠. 85를 대표값으로 해서 테스트해보면 당연히 예상 결과 B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90 이상 100 이하는 95를 대표값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등한 그룹 안에 대표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동등분할 기법입니다. 자, 경계값 분석은 뭐냐? 경계값 분석은 등가 분할된 경계의 유효한 값과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유효하지 않은 값을 테스트 데이터로 선택하여 컴포넌트나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보면 아까 0에서 70점, 70점에서 80점,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입니다. 이 사이에 A, B, C, D, F를 아웃풋으로 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 경계값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값 분석이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경계값에 있는 숫자를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는 기법이에요. 자, 여기서 예를 보면 0 이상 70 미만이니까 0하고 경계값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에 70 이런 숫자, 즉 경계값에 있는 숫자를 테스트 데이터로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와야겠죠. 예상 결과 오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 0이면 예상 결과 F죠. 자, 그 다음에 70을 넣으면 C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70 미만만 F니까 70을 넣으면 당연히 C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70과 80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계값이 70 이상 80 미만이니까 경계값이 71이죠. 71이면 C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80 언저리에 있는 79를 넣으면 당연히 C가 나와야 되고, 8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B가 나와야 되죠, B가. 이런 식으로 경계값에 있는 값을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는 게 경계값 분석입니다. 자, 명세 기반 기법은 뭐냐? 테스트 케이스를 프로그램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여 테스트하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 기반 기법은 프로그램 명세서와 산출물 없이 테스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 기법에는 탐색적 테스트, 즉흥적 테스트, 요걸 애드혹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블루트리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작성하는. 아까 화이트박스는 뭐라 그랬어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테스트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경로, 제어 흐름, 반복 구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데이터 흐름 검사 맞죠? 그 다음에 루프 검사 맞죠? 동치 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과 결과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블랙박스 기법이죠. 블랙박스. 비교 검사도 블랙박스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쉽죠?